수업이죠. 근데 많이 어렵진 않고 쉬운 내용이니까 잘 따라가 봅시다. 자, 지구계와 직권의 구조인데 먼저 지구계부터 할게요. 자, 지구계인데 일단 여기 들어와서 중학교에서 알아야 될 게 계라는 거, 계라는 의미. 영어로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계의 의미가 뭐냐 하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하는, 자, 제일 중요한 게 계라는 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런 개념이야. 그래서 내가 뭐 학생들에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계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을 계라고 얘기하고, 근데 앞에 지구가 붙었잖아. 그러면 지구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을 계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아는 계는 어떤 게 있냐면 생태계라는 거 들어봤죠? 생태계. 뭐 소화계라는 걸 들어봤죠? 이렇게 계가 붙으면, 자, 생태계는 이 생물과 그 다음에 생물 주변을 싸고 있는 자연, 그리고 환경, 이런 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생태계라고 얘기하고, 소화계는 사람 몸속에 음식물을 소화시키죠. 그러면 이 소화하는 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어떤 기관들을 모아서 집합을 우리는 소화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계는 지구를 이루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 이걸 지구계라고 하는데, 핵심은 지구고 그 다음에 지구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런 개념이죠. 자, 그러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집합은 어떤 게 있을까요 했을 때, 지구계 안에 직권, 그리고 수권, 그리고 기권, 그리고 생물권, 외권, 이렇게 5가지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권. 책 얘기할 때처럼, 자, 5가지 권력, 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근데 이 5가지의 권들이 서로 끊임없이 계속 영향을 주고받으며 다양한 자연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너네들 뭐 어린 왕자 이런 책 읽어봤지? 그럼 어린 왕자가 어떤 이런 행성에 가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어린 왕자 여기서 막 망도 있고 이렇게 살잖아, 그지? 그리고 뭐 꽃을 피우고 뭐 여우도 있고 막 이러잖아, 맞지? 그러면 얘랑 여우랑 이 땅이랑 하늘이랑 별이랑 서로 영향을 주고받잖아. 그러면 이걸 계라고 얘기해. 그래서 지구 안에 어떤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 봤을 때 5가지. 첫 번째, 직권. 자, 직권은 이게 한자를 알면 조금 편한데, 이 지자가 땅 지자야. 땅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 지자에서 직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구의 표면은 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속, 뭐 이걸 지구라고 했을 때, 자, 이 지구잖아, 맞지?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뭐 사람들이 이렇게 지구에 따닥따닥따닥 달라붙어 있겠죠. 그리고 건물도 있고, 뭐 밑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건물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자, 직권은 뭐냐면 요 지구의 표면 있죠. 요 표면. 자, 요 표면을 좀 요식하게 지각이라고 표현하거든. 지각. 자, 이 지구의 표면과 그 다음 내부까지 다 포함하는 거야. 이 속 안에 아무도 못 들어가 봤죠. 아주 일부는 들어가 봤어. 제일 많이 들어간 게 10km? 이 정도까지는 파고 들어가 봤습니다. 이렇게 파고 들어가 봤는데 저 속에까지는 들어가 보지 못했어. 그래서 자, 지구의 표면과 지구 내부를 직권이라고 하고, 이 땅이 있어서 우리 같은 생명체에게 서식처를 제공을 하고 있죠. 우리 지금 땅에 붙어 살고 있잖아, 그지? 아파트도 짓고. 혹시 어제 기사에, 오늘이 1월 3일이거든. 그래서 어제 그저께 일본에서 땅이 흔들렸어. 우리 땅 흔들리는 걸 뭐라고 하죠? 지진이라고 하지. 지진이 났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 다치기도 했고 건물도 무너져 내리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지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보통 땅에 다 살잖아. 생명체에게 서식처를 제공한다. 서식처는 살고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 다른 권들 있지, 맞죠? 다른 권들이 있는데, 자, 수권이나 기권에 비해서 부피가 커. 근데 실제로 부피는 외권, 우리 쉽게 얘기해서 우주입니다. 우주. 자, 이 외권보다는 아주 작지만 수권이나 기권에 비해서는 부피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권으로 넘어갈게요. 이것도 한자에서 왔는데 물수자야. 혹시 물수자 아는 사람? 쓸 수 있는 사람? 응. 자, 숫자 이렇게 쓰죠. 이렇게. 한자 배운 사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수권인데, 수권은 어떤 게 있냐면 바다 본 사람 있죠. 난 빙하는 한 번도 못 봤는데, 빙하 본 사람들은 조금 집이 잘 사시는 분이겠죠. 그래서 빙하. 그리고 지하수, 땅 속에 흐르는 물을 지하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강과 호수 등 지구에 있는 물, 이걸 수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수권의 대부분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빙하는 못 본 사람이 있어도 바다는 거의 다 봤을 거야. 그리고 강도 봤을 겁니다. 호수도 봤죠. 하지만 그래도 바다가 제일 커. 제일 크다. 대부분을 차지한다. 뭐가 대부분 차지한다고? 바다. 수권이 크다 했어? 지권이 크다고 했어? 지권이 더 커. 알겠죠? 부피가 큽니다. 부피. 자, 그 다음에 기권으로 넘어갈게요. 기권은 공기 기자야. 대기기. 이것도 한자에서 온 거예요. 자, 대기 기자인데, 자,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쉽게 얘기해서 공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기. 공중에 떠 있는 기체죠, 맞죠? 자, 여러 가지 기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일 많은 게 질소라고 하는 아이거든. 질소와 그리고 우리가 숨을 쉬는 산소. 그리고 이산화탄소. 자,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기권은 이제 이 기권 안에 수증기가 포함되어 있거든. 수증기. 기체 상태의 물을 수증기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권 안에 수증기가 막 서로 달라붙어서 비가 되고 뭐 눈이 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현상을 기상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상현상이 나타난다. 자, 이제 네 번째 권인 생물권으로 넘어가 보면, 자, 지구상에 살고 있는 눈에 보이던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생물들을 다 생물권이라고 해. 최근에 막 진드기 이런 거 막 나타났다는 얘기 들어봤죠. 개도 생물이야. 바퀴벌레도 생물이고, 그리고 걸어다니지 못하는 나무도 생물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생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생물권은 주로 지권에 살고 있지만 물고기 같은 거는 수권에도 살죠. 그리고 새는 기권에도 살죠. 맞죠? 새는 기권에 이렇게 날아다니잖아. 그래서 물론 지권에 많이 살긴 하지만 수권에도 살고 기권에도 산다. 외권에는 우주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내서 일부 몇 명 살기는 한데 거의 살지 못하고 있죠. 근데 뭐 그건 밝혀야 되는 거야. 뭐 내가 외권에 생물이 없다 이렇게 말 단정 지을 순 없어. 워낙 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외권에 대해서 조사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 그래서 뭐 계속 조사를 해봐야 되는 일이고, 자, 그 다음에 아마 살지 않을까요? 외계인이? 자, 그리고 이제 외권으로 넘어가면 기권의 바깥 영역. 쌤, 그럼 기권은 어디까지일까요? 했을 때 이렇게 지구가 있잖아. 그럼 지구 이 표면에서부터 얼마 정도냐면 100km야. 100km. 아, 1000. 쏘리. 1000km. 1000km. 이 정도인데 요거의 바깥 영역. 알겠죠? 자, 이 바깥에 내가 기권을 표시하면 뭐 이 정도가 기권이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직권이고 그리고 여기가 기권이고 요 부분 알겠죠? 기권이고 그리고 그 다음 뭐 요런 데서 생물이 살고 있죠.
생물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데 낮은 부분에 물이 고여 있죠. 이런 수권과 그리고 이 기권 바깥쪽에 우주 공간들을 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외권에는 태양도 있고 달도 있고, 최근에 해돋이 보러 간 사람 있죠? 자, 그래서 태양도 있고 달을 포함한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옆에 보면 지구계가 어떤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지 그냥 많은 예가 있는데 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예를 한번 볼게요. 자, 화산이 폭발하여. 자, 화산이 폭발하여 분출된 화산재가 햇빛을 가려 지구 기온이 떨어진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거를 우리가 글을 잘 해야 되는데 화산이 폭발하여 분출된, 자, 요까지. 자, 여기서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땅 속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땅 속에서 나오니까 이게 직권에 해당합니다. 직권. 됐나요? 자, 근데 기온이라는데 공기의 온도예요. 공기. 온도. 그럼 공기는 무슨 권에 속하죠? 자, 아까 제가 여기 공기라고 해놨지, 맞지? 그래서 기권에 속하죠. 그래서 공기의 온도가 내려간다. 이게 화산재가 어떠냐면 이렇게 있으면 막 땅에서 이렇게 뭐 폭발해서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폭발해서 나오는데 이 화산재가 이렇게 깔려. 이렇게 깔리면 햇빛이 들어오는데 이 화산재에 의해서 차단이 돼. 그럼 여기 기온이, 여기 기온 있지. 요 기온이 내려간단 말이야. 자, 이런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우주의 물질이 대기로 들어와서, 혹시 너네 별똥별이라는 거 알지? 별똥별. 똥인가? 별. 과학에서는 유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유성이 대기로 들어와서 빛을 내면서 탄다. 근데 우주의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외권이라고 해. 외권. 그리고 빛을 내면서 타는데 어디에서 타냐면 이것도 그림으로 한번 그리면, 좀 예쁘게 그려야 되는데 일단 균형이 좀 안 맞네요. 딱 맞췄다 치고, 자, 이렇게 해서 외 우주에 있는 물질이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뾰두두두두 들어오면서, 자, 여기에서 타기 시작해. 여기에서 타면서 막 빛이 나. 열도 나고 막 이렇게 타고 나면 사람이 저 별똥별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디에서 타냐면 기권에서 탑니다. 기권. 그래서 외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이렇게 얘기해. 상호작용. 됐나요? 자,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예들을 너네들이 이제 생활 속에서 습득을 하는 거야. 내가 너네한테 가르치는 건 생물권이잖아, 나는. 그래서 생물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 이렇게 얘기를 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기권의 역할도 보고 갑시다. 기권의 역할. 자, 기권의 역할은 생명체의 호흡이나, 자, 우리 기권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산소가 있단 말이야. 산소. 그래서 이 산소를 우리가 숨 쉬는 데 사용하죠. 그래서 호흡할 때도 쓰고, 자, 그 다음 식물이 광합성 할 때, 이거 아시는 분들은 초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할 때 뭘 쓰냐면 이산화탄소를 써. 탄소. 자, 이렇게 산소나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줘서 생물이 호흡을 하거나 광합성을 하는데 필요한 기체를 제공한다. 이게 기권의 큰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 기권은 태양에서 물론 따뜻한 에너지도 공급해 주지만 안 좋은 것도 줘. 그래서 유해한 빛, 알겠죠? 빛이나 물질을 차단해 주고 생명체가 살기에 적당한 온도를 유지한다. 우리 이런 걸 온실 효과라고 얘기하거든. 온실 효과. 따뜻하게 유지해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조금 춥잖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게 기권의 역할이야. 기권의 역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직권, 수권, 기권 뭐 이런 거를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 자, 직권의 구조부터 먼저 볼게요. 자, 직권의 구조는 내가 아까 얘기한 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구가 이렇게 있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 속에 어떻게 돼 있는지 사람들이 땅을 파봤단 말이에요. 이렇게 땅을 파봤어.
근데 실제로 지구 2까지 거리가 6,400km예요. 근데 실제로 땅을 파니까 이 안에 땅에 열이 엄청 많이 생기거든. 그래서 땅을 파다가 한 10km? 엄청 적게 팠어. 10km 파다가 그냥 다 포기를 했어.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고 아프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 자, 이렇게 땅을 파서 조사하는 방법을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직접적인 방법. 그 땅을 판다는 걸 두 글자로 줄여서 시추라고 얘기해. 강아지는 시추지, 시추. 근데 여기에서 글자 받침 한 개 빼서 시추라고 해서 직접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 자, 이거를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직접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화산이 폭발할 때 나오는 지구 내부 물질을 조사하는 방법도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구 안에 뭘로 돼 있는지 궁금한데, 이렇게 지구가 갑자기 토를 한단 말이에요. 왜 하면서 토를 하면, 자, 화산 분출물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그 물질을 조사하면, 아, 지구 내부는 이걸로 되어 있구나,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직접적인 방법이라 하고, 이제 반대로 간접적인 방법은, 아, 내가 직접 들어가지 않아도 간접적인 방법이 쓸 수가 있어. 예를 들어 우리가 그 애기들 엄마 뱃속에 있잖아. 그때 뭘 사용하냐면 초음파를 사용해. 그래서 초음파를 써서 이렇게 초음파를 쏴서 바깥으로 나오는 신호를 탐지를 해서 뭐 빨리 신호가 나오기도 하고 천천히 신호가 나오기도 하거든. 그거를 영상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영상으로 이렇게 합성을 시켜봅니다. 그러면 아기의 형태가 보여. 그리고 뭐도 보이냐면 심지어는 얘가 아들인지 딸인지도 보여. 알겠죠? 그리고 머리의 크기라든지 아니면 소화기관이 잘 발달되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지 않고도 어떤 기계를 사용해서 그 내부를 유추하는 방법을 간접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해요. 그때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뭐냐면, 자, 지진파를 분석하는데, 지진파는 진짜로 지진을 일으키는 파동이야. 막 땅을 막 흔들리게 하는 그런 파동인데, 이 지진파를 일부러 보내는 거야. 땅 속으로. 그래서 지진 발생 시 지구 내부를 통과하여 전달하는 지진파가 있는데, 그 지진파를 직접 지구에 쏴서 막 이게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 구분할 수 있게 하는 장치야. 그래서 지진파를 분석하는 방법. 알겠죠? 자, 지진파를 분석하면 지구 내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간접적인데, 지구에서 지구로 날아오는 어떤 덩어리들이 있을 거잖아. 그게 보통 이렇게 대기권에서 다 탄단 말이야. 근데 다 타지 못하고 땅바닥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 우리는 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걸 운석이라고 표현하는데, 근데 어차피 지구도 어떤 행성의 일부잖아. 그래서 그 운석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지구도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간접적으로 추측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운석을 연구하면서 지구 내부에 무슨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 대부분 추측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구 내부를 조사한다. 근데 이거는 한계가 있다 했잖아. 한계가 있고 화산 분출물도 많이 나오지 않아. 그리고 운석도 잘 발견하기도 힘들어. 발견이 잘 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지진파를 분석하는 방법이 제일 좋다. 됐죠?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진파 분석이야. 그래서 지진파는 모든 방향으로 전달할 수 있고 통과하는 물질에 따라, 자,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별표를 치시고 통과하는 물질에 따라, 줄도 꺼놓으세요. 물질에 따라 전달 속도가 달라진다. 자, 뭐가 중요하다? 전달 속도가 달라져. 알겠죠? 그래서 지구 내부의 구조와 각 층, 이제 층을 나눌 거야. 각 층의 상태를 알 수가 있다. 그죠? 자,
밑에 한번 내려가면 우리는 지진파를 가지고 지구 내부가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는 몇 층이지? 여기 지금 수업하는 곳은 9층입니다. 맞죠? 근데 계단이 이렇게 꺾이면서 문이 한 개씩 있죠. 맞죠? 자, 그래서 우리는 1층, 2층, 3층, 4층 나누는데, 자, 지진파를 가지고 우리는 지구 내부를 층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때, 자, 되게 얇은 데 있죠. 자, 이름을 층으로 썼으면 좋겠지만, 다 딱딱딱 이름을 다 붙여놨어. 그래서 제일 바깥쪽에서부터 첫 번째 층을 지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 두 번째 층을 멘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층을 외핵이라고 하고, 네 번째 층, 제일 안쪽 층을 내핵이라고 해.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제일 껍데기 같은 첫 번째 층을 지각이라 하고, 깊이가 평균 5에서 35km까지야. 그래서 지구 내부를 파고 들어갔을 때 요 깊이가 5에서 얼마까지? 35km까지를 지각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 층은 지구 표면에서 2900km까지를 두 번째 층이라 하는데, 이름은 멘틀이라 하고, 보시다시피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엄청 두껍죠. 그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깊이 5100m까지, 100km까지를 외핵이라고 얘기해. 바깥, 외핵. 됐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층을 외핵이라 하고, 그 다음 가장 안쪽 층은 6400km. 자, 여기를 내핵이라고 표현합니다. 내핵. 자, 이 숫자를 외워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마다 학교 선생님들이 외우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더 많아. 그래서 5에서 35, 2900, 5100, 6400 외워두면 훨씬 좋습니다. 알겠죠? 자, 요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각인데, 딴 건 2900, 5100, 6400인데 얘는 5에서 35잖아. 맞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바다 있지? 바다 모르는 사람 없죠? 바다 아래쪽의 지각은 좀 얇아. 자, 우린 바다 아래쪽을, 바다를 해양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다 아래쪽의 지각을 해양 지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다가 없는 쪽 지각을 대륙 지각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해양 지각의 평균 두께는 5km고요. 그 다음에 대륙 지각의 평균 두께는 35km.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각의 평균 두께를 5에서 35.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지각의 아랫부분은 여기서 잘 표시를 해봅시다. 따라가 볼게요. 자, 지각의 아랫부분 여기 보이죠? 여기 요, 보이나? 응. 안 보이고 있군. 자, 지각의 아랫부분 그릴게요. 자,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너네도 한번 따라 그려봐. 자, 요 부분은 지각과 이 아랫부분 멘틀. 자, 요 아래의 경계야, 경계. 자, 요 경계의 이름이 있는데, 이게 사람 이름을 딴 거야. 모호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모호면은 원래 러시아 사람인가? 모호로비치치라고 하거든. 그 사람의 이름을 딴 거야. 모호로비치치인데 너무 기니까 모호면이라고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모호면. 됐죠? 자, 근데 이 모호면이 우리 여기가 껍데기잖아. 껍데기인데 대륙 지각 쪽. 자, 이쪽 모호면의 깊이가 깊죠. 이렇게 이까지 내려가 있고, 자, 그 다음에 해양 지각 쪽은 이까지 내려가 있죠. 근데 그럼 내가 모호면을 만져보고 싶다 하면 대륙 지각은 35km 정도를 파야지 모호면을 만져볼 수 있고, 해양 지각은 5km까지만 파면 모호면을 만질 수 있습니다. 근데 바다 때문에 이것도 파기 힘들겠죠. 그렇죠? 대륙 지각은 너무 깊어서 파기 힘들고. 근데 자, 모호면은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으로 원래 모호로비치치라는 사람의 이름을 땄어. 그래서 예전에 내가 중학교 때는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 이렇게 외웠었어. 근데 요즘에는 교과서에 다 줄여서 모호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각과 멘틀의 경계선. 됐죠?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할게요. 자, 일단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을 비교를 해보면, 자, 대륙 지각 아까 요 부분이라 했죠. 요 부분. 자, 평균 두께가 35.
내 나이랑 비슷하네, 맞지? 나 35살이야. 이렇지? 자, 그 다음에 해양 지각은 5km. 이렇게 되지. 내가 외울게요. 너네들이 내 얼굴을 쳐다보면서 저게 35야? 뭐 이럴 것 같아서. 자, 그래서 웃었습니다. 자, 해양 지각은 5km, 대륙 지각은 35km. 대륙 지각이 더 거대하다. 맞지? 자, 그 다음에 구성 물질은 지금 암석은 다음 단원에 나오게 되는데 대륙 지각은 화강암 같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화강암 같은 이런 거를 화강암질 암석 이렇게 표현하고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 암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객관식은 뭐 만약에 서술형 했을 때는 좀 못 쓸 수도 있잖아. 맞지? 하지만 객관식이 나왔을 때는 자, 요렇게 줄여서 대화가 필요해. 대화가 필요해.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대륙 지각이 화강암질이고 해양 지각은 뭐 줄여서 해무 이렇게 표현하거든. 해무 아는 사람 있나? 그 바다의 안개를 해무라고 표현하거든. 이게 더 힘드나? 자, 해현 이런 거는 별로 없지 않았지. 그래서 해무 뭐 해현 이렇게 외우시면 대화를 외우면 좀 편하겠지, 맞지? 자, 그래서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을 비교한 거고 한 가지 더. 자, 우리 밀도라고 있거든. 밀도는 얼마나 빽빽한가 정도를 나타내는데 지각에서 밀도는 얘가 더 커. 얼마나 더 빽빽한가 했을 때 두께는 얇지만 얘는 되게 치밀해서 얘는 좀 느슨하고 이런 개념이라서 밀도는 해양 지각이 더 크다. 대륙 지각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려가서 자, 이제 아까 네 가지로 나눈다 했잖아. 그래서 첫 번째가 지각했단 말이지. 두 번째가 멘틀, 세 번째가 외핵, 네 번째가 내핵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상태를 봤을 때 고, 액, 고야. 그러면 외핵이 이형으로 돼 있잖아. 이형. 그리고 액체, 이형. 그래서 외핵만 액체고 나머지는 다 고체이다. 어렵지 않죠? 자, 일단 옆에 가서 특징이 제일 중요해, 과학에서는. 자, 특징을 봤을 때 지구의 겉부분이다. 이건 이해하셔야 되겠죠, 맞죠? 두께가 가장 얇다. 이 그림을 보면 딱 알 수 있을 거야. 두께가 엄청 얇죠. 여기 보면 얇다. 우리 피부 같은 거야. 달걀 껍질. 그래서 막 지구 내부를 달걀에 비교를 하는데 달걀 껍질 같은 이런 부분이고, 자, 좀 전에 얘기했죠. 대륙 지각 평균 두께 얼마라고? 얼마게요? 35. 해양 지각 5.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두께는 35, 5 계속 나온다 맞지? 해양 지각이 더 얇죠. 하지만 밀도 빽빽한 정도가 있어. 얼마나 빽빽한가? 자, 이거는 해양이 더 크다. 요거는 여기 헷갈리니까 그냥 지워놓을게요. 그래서 밀도는 해양이 더 크다. 여기 넣어놨잖아, 그치? 자, 그리고 멘틀은 고체입니다. 고체고 두께가 가장 두꺼워. 여기 보면 멘틀이 두께가 가장 두껍다. 돼 있고 지구 전체 부피의 80%를 차지해.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지각보다도 더 무거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래서 실제로 멘틀이 이렇게 있잖아. 멘틀이 있으면 지각이 멘틀에 떠 있다라고 표현해. 지각이 멘틀에 동동동 떠 있다. 그래서 멘틀이 더 지각보다 무거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핵은 둘 다 성격은 비슷한데 얘는 액체고 얘는 고체로 돼 있어. 요것만 기억하시고 핵 안에는 철 그리고 니켈 같은 무거운 여기다 써놓을게요. 금속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외핵은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액체 상태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수업을 했는데 한번 쫙 이렇게 촤라라 복습을 하고 잠시 정지를 시켜놓으세요. 알겠죠? 정지를 시켜놓고 이 상태에서 정지시켜놔야 돼. 옆에 쌤이 너네도 안 보고 있는 거 아니잖아. 맞지?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보니까 잠시 정지시켜놓고 그 다음에
한번 싹 복습하고 외울 거 외우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제를 스스로 풀어봐야 돼. 자, 이렇게 풀어보고 난 다음에 다 풀었으면 선생님과 같이 풀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지시켜 놓고 문제를 푸세요. 그리고 다시 재생해서 답을 한번 확인해 보고 매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었는데 내가 잘 못 푼다 하면 잘 모르는 거야. 그러면 다시 복습하고 외우시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집에 가서 공부할 생각하지 말고 할 때 열심히 외우면 그 다음 안 해도 돼. 알겠죠? 그래서 자, 일단 정지시켜 놓고 문제 푸세요. 자, 이제 다 풀었죠? 자, 이제 그러면 하나하나 풀이에 들어가 봅시다. 1번 지구를 이루는 대기, 육지, 바다, 생물 등은 각각의 영역을 이루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자, 그래서 여기 지구가 있죠. 영향을 주고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보고 지, 구, 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지구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우린 지구의 구성 요소를 5개의 권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죠? 자, 기권, 수권, 외권, 생물권. 자, 자기권은 없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빠졌을까요? 가장 큰 이걸 빼면 되겠다. 맞지? 요거 없애고 여기를 지로 바꾸면 되겠다. 그죠? 자, 직권이 있었습니다. 5개의 권에서. 자, 그리고 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번. 자, 지구계를 이루는 구성 요소의 특징인데 생물권은 직권에서만 분포한다. 아니죠. 직권, 수권, 기권에서 다 분포하고 있습니다. 자, 태양, 달, 행성은 어디에 포함되냐면 외권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얘도 틀렸죠. 자, 같이 말하면서 하면 더 좋아. 그리고 외권에서는 비와 바람 등의 기상현상. 자, 기상현상은 기자 그대로 따면 되겠죠. 그래서 기권이라고 해야 됩니다. X가 맞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수권은 빙하를 포함하여 바닷물, 강물 등 지구에 존재하는 물이다. O입니다. 그죠? 자, 4번에 내려가서 지구 내부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자,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방법은 직접 파거나 아니면 화산 분출물을 조사하는 방법.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간접적인 조사 방법은 지진파와 운석 연구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건 지진파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됐죠? 자, 직권의 각층을 지표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내가 1층, 2층, 3층, 4층 했잖아. 맞지? 그러면 제일 먼저 뭐죠? 지각. 지각. 그리고 멘트. 그리고 외핵. 그리고 내핵. 글자를 좀 잘 써줘야 되는데.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6번에 두께가 가장 얇은 층은 자, 기호와 이름을 쓰라 했으니까 자, 가장 얇은 층은 A. 이름이 뭐라 했죠? 지각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 유일하게 액체 상태인 건 C입니다. C. C. 외핵이라고 있습니다. 외핵. 고체 상태이며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건 B죠. 맞죠? 자, B고 멘틀이라고 했습니다. 멘틀. 자, 지금까지 한 거 몇 % 정도 기억이 나나요? 저는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지구 내부의 구조 모형 만들기라는 탐구가 있어. 탐구. 학교에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지구 모형의 반지름을 16cm로 설정하고 비례식을 이용해서 각 모형의 두께를 계산한다 라고 돼 있다. 그치? 이게 뭐냐면 지구 반지름은 원래 6,400이거든. 근데 모형의 반지름을 16cm로 축소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자, 지금 보면 6,400이 6,400km가 16cm가 되니까 35km는 몇 cm일까요?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5는 엄청 얇다 맞지? 0.09cm래. 정말 얇게 해야 된다, 그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웬틀은 어떻게 됐냐면 2865래 실제 두께가. 그래서 왜냐하면 원래 2900이잖아.
2900인데 여기에서 지각의 두께를 빼줘야 돼. 그래서 지각의 두께를 빼주면 빼기 35 하면 2865가 되겠죠. 그러면 똑같이 6400일 때 16이면 2865일 때 얼마인가?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7.16 이렇게 됩니다. 자, 얘는 5100까지라 했잖아, 맞지? 그래서 2900에서 5100이니까 자, 약 두께가 2200입니다. 똑같이 비례식 세워주시고 자, 5100에서 6400이니까 약 1300km고 똑같이 비례식 세워주시면 5.50, 3.25죠. 이 중에서 멘틀이 제일 두께가 두껍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중심부터 요게 전체가 몇 cm냐 하면 16cm란 말이야. 16cm인데 요 두께가 0.09, 요 두께가 7.16, 요 두께가 5.5, 요 두께는 3.25. 자, 요렇게 해서 투명 필름에다가 선을 표시를 해줘. 그리고 고무찰흙을 채우게 되는데 자, 처음에 여기가 뭐가 되죠? 내핵이 됩니다. 내핵. 그리고 이 부분이 외핵이 되는데 물론 액체 상태로 표현을 해야 되지만 액체 상태로는 넣지 못하고 자, 고무찰흙으로 그냥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멘틀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아주 얇은 부분 있지. 아주 얇은 부분. 이 부분은 지각이 됩니다. 지각. 됐죠? 자, 지각은 실제 지구와 차이점 뭐냐면 지각은 다른 층에 비해 매우 얇아서 제대로 표현하기가 어려웠고 0.09cm잖아. 0.1mm도 안 되는 0.1cm도 안 되는 거니까 되게 얇아서 표현하기 어렵고 외핵은 실제로 액체 상태이지만 이를 나타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층상 구조는 잘 표현이 돼 있어. 됐죠? 자, 정리해서 보시면 직권은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의 4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다 외우셨죠? 자, 직권에서는 두께가 가장 얇은 층은 지각이죠. 지각. 그리고 두께가 가장 두꺼운 층은 멘틀이 됩니다. 자, 직권에서 부피가 가장 큰 층은 멘틀이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탐구 문제인데, 자, 탐구 문제는 이제 숙제로 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풀이하지 않고 숙제로 해오시면 제가 매겨줄게요. 그래서 확인 문제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에서 잠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지구계의 구성 요소들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해 왔어. 그리고 서로 상호작용하고 다양한 자연현상을 일으켜. 그런 상호작용의 예를 알아보자 했는데 이 예를 잘 파악을 해야 돼. 그래서 자, 일단 하나하나 보시면 A부터 볼게요. A는 화산이 폭발해. 여기 직권이야. 잘 안 보인다, 그치? 자, 여기 직권이 공기에 막 날아가고 있다, 맞지? 그래서 기권. 그래서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을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 B는, 자, 기권과 생물권인데, 여기 식물 푸릇푸릇하죠? 근데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광합성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받아서 호흡을 하기도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공기, 기권과 나무, 생물권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 이거 유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유성이 엄청 많이 떨어지면 유성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유성은 외권에서 왔어. 그래서 외권에서 들어와서 대기와 마찰을 일으키면서 타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외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됐죠? 자, 그 다음에 D로 갈게요. D. 자, D를 보시면 이게 태풍이야, 태풍. 태풍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막 상승해서 이렇게 비를 막 내린단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이게 수권과, 자, 이게 바다가 있거든? 자, 요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바닷물이 있으면 바닷물의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 수증기라고 해야 되죠? 이 수증기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증발을 한단 말이야. 근데 아주 더운 지방에서 수증기는 이게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막 회오리 치면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바닷물, 수권과 그리고 이게 공기 중으로 올라간단 말이야. 그래서 기권의 상호작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수권과 생물권인데 자, 지금 보면 물속에 생물이 살고 있죠. 물고기 살고 있고 산호도 살고 있고 그럼 물은 수권이고 얘들이 생물권이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파도가 칩니다. 파도가 치면서 이 땅을 깎는단 말이야. 땅을 막 깎아버려. 그러면 파도 치는 건 수권이고 땅을 깎는 것 직권이 되잖아. 그래서 수권과 직권의 상호작용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직권과 생물권인데 이 땅 속에 생물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죠. 그래서 직권과 생물권이 서로 영향을 주는 방법. 자,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 이건 같이 풀까요? 지금? 자, 유제 1, 2인데 자, 지금 보면 서로 5개의 권이 있죠. 맞죠? 자, A, G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걸 쓰시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물은 수권이다. 맞지? 자, 수권이 증발하여 구름이 만들어진다. 구름은 기권에 속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C. 자, 그 다음 밤하늘에 유성이 나타난다. 유성은 외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에요. 그래서 G. 자, 생물이 기체를 이용해서 호흡이나 광합성을 한다. 그러면 생물이 기체를 이용해서 호흡이나 광합성을 하는 거니까 D가 되겠죠. 이거 나중에 공통과학이라고 고등학교 1학년 과학에서도 나옵니다. 그리고 토양에서 식물이 자란다. 토양이 무슨 권이지? 직권이고 식물이 자란다. 생물권이죠. 그래서 이. 자, 이건 너네들이 창작해서 쓰면 되는데 B에 해당하는 상호작용의 예. 자, B는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잖아. 자,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은 어떤 게 있냐면 위에 그림처럼 이렇게 강물이나 파도가 지표의 모양을 변화시키고 직권의 물질을 이동시킨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 그 쓰나미 같은 거 있지. 쓰나미. 쓰나미는 쓰나미가 왜 생기냐 하면 바닷속에 화산이 폭발해서 물을 출렁출렁거리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직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너네들도 생각나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번 써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학교 1학년 과학 첫 번째 단원을 마무리를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